평양의 핵 때문에 서로 전쟁에 이끌려 들어간다면은 세계 대전이죠. 세계대전. 그거 뭐 지금 소련의 그 대륙간 탄도탄하고 미국의 대륙간 탄도탄 뭐 그다음에 그 전술핵 등등등등 해가지고 만약에 포탄이 핵 폭탄이 우리 머리를 위를 뭐 덮고 하면은 아마 지구가 절멸할 수 있는 지구 전체가 인간의 존재 전체가 절멸할 수도 있는 세계 대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위험한 지역인 한반도에서 그렇죠. 가장 무책임하고 위험한 대량 학살 사교 체제가 핵과 운반체를 갖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게 더 진행을 하면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다. 뇌관이 된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나중에 오늘 결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까지 뭐야 핵무장 뭐 이런 데면은 그게 인류 멸망이 된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폭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석유 크루드 오일을 대체하거나 훨씬 더 중요한 또 그 기술이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전성 5개국이 NPT 즉 핵 비확산 조약 레짐을 만들어서 70년대에 만들고 동시에 거기에 상응해서 IAEA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거지만 모든 국가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원자력 그 발전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강대국은 원자력 기술을 가진 강대국은 지원을 한다. 그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북한, 그다음 뭐 그전에 리비아, 뭐 파키스탄, 남아공 뭐 해가지고 몇몇 국가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핵 억제 능력의 의도, 합리성과 그다음에 핵 억제 능력을 가질 만한 아주 높은 수준의 핵 무장할 능력도 없고 국제적인 책임도 없는 국가에 대해서 핵 무장을 시도할 경우에 혹은 평소에도 항상 사찰을 해서 IAEA NPT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IAEA의 사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평화적 이용을 하도록 만들고 대신에 핵 무장은 국제기구가 국제사회가 통제하고 사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체제를 만든 거 70년대. 이 70년대 만든 IAEA 체제를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1945년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정리가 되고 소위 말하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성국 체제가 5개의 중요한 국가가 유엔이라고 하는 유엔은 사실은 그 전에 국제인명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안전보장, 세계 안전보장을 책임을 지는 체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장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들이 이 NPT 체제나 IAEA나 이런 국제적인 레짐을 만들어서 가고 그다음에 주요 국가 속에서는 냉전이라고 하는 미국과 소련이 그런 격렬하고 총체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안 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마 19세기 유럽 같으면 전쟁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호 핵 억지 때문에 정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전쟁할 이유가 매드가 되는 거죠. 매드. 그러니까 뮤추얼 어셔드 승리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절멸. 죽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20세기와 지금 현재까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대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류사에서 가장 장기 지속의 현대 문명 들어서 최소한 현대 문명 들어서 가장 장기의 한 200년 이래, 200~300년 이래 가장 장기적인 평화 체제예요. 아마 그 전에 옛날에도
그거 했을 거예요. 그 저기 18세기에 그 유럽에서 엄청 죽었잖아요. 그 저기 18세기 후반에 7년 전쟁. 그럼. 그거를 윈스턴 처칠은 그걸 사실 그게 제1차 세계 대전이었다고 부르거든. 그리고 그다음에 19세기 초에 바로 나폴레옹 전쟁. 그다음에 계속 이어졌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지금은 유로피안 유니온으로 책임 있는 두 마차의 양두마차로 작용을 하지만은 나폴레옹 전쟁부터 2차 세계 대전까지 하면은 150년 동안에 네 개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강 간의 전쟁이 지난 70년 동안에 70몇 년, 1945년 이후로 열강 간의 전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경우에는 그게 아주 핵의 패러독스입니다. 가장 강력한 절대 파괴의 절대성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간이 관리하고 이용하는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그저 남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소극적인 의미의 디펜스 웨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플러스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이제 세계 경찰 그 역할 이게 이제 결합이 되니까 세계 경찰 역할과 핵에 의한 상호 확증 파괴에 의한 억제 시스템이 결합이 되니까 이게 인류가 이제 열강 간의 전쟁이 한 80년 가까이 없는. 그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급행하기 위해서 이제 핵기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승리를 하면서 세계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뭘 정했나 하면은 주권 체제의 말하자면 지구화입니다. 네, 그렇죠. 그 전에 제국주의 영국, 프랑스, 독일들이 나라가 이제 한 200개 생겼죠. 그렇게 200개. 한 모든 국가들은 모든 국가의 그 국민 혹은 인민들은 자결권을 가지는 1차 세계대전 때 윌슨이 만들어놓은 원칙을 2차 세계대전 때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에 미국이 말하자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주권적 그 독립성을 갖도록 미국이 후원을 해주고 국제법을 만들고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침략 전쟁의 불법화입니다. 그렇게 되죠. 함부로 침략하면은 이 5개 국가가 만장일치해서 제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국가가 일본이 만주에 들어갔다가 국제연맹이 깨지잖아요. 탈퇴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유엔은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는 유엔 체제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주권의 원칙 아니에요. 지금 근데 중국이 이걸 다 깨고 있지. 중국이 이걸 다 이 문제를 웨스트팔리아 1648년 이후에 아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코스트도 지불했지만 인류 사회의 주권성과 영토적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이 완결된 방식으로 서로 공존하는 중요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긴 평화. 그런데 이제 뭐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체제가 같으면 전쟁을 하지 않는다. 칸트가 얘기했듯이 뭐 디모크라틱 피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체제가 같으면은 전쟁할 가능성은 좀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핵과 유엔 안보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핵을 볼 때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시진핑 체제 들어서 이제 북핵이 6번의 핵실험 중에 4번이 시진핑 체제 때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더모니클리어 밤 그러니까 열 핵폭탄 즉 다시 말하면 핵분열 원폭의 원리와 핵융합 수폭의 원리가 결합된 파워풀한 그 핵무기를 갖추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미 증명이 됐죠. 뿐만 아니라 시진핑 체제 때 북한이 이때까지 한 30번 정도의 미사일 실험 중에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서 한 25번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대륙간 타격, ICBM 타격 능력에 거의 근접했단 말이에요. 이래 버리면 이제 핵과 운반체 양쪽이 이제 다 갖춰져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가 지정학적으로 지구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에 존재하면서 걔가 핵력과 운반체를 다 가졌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죠. 절대 핵 국가로서 북한이 지금 현재의 소위 비정상 국가로서 핵력을 가지면은 국가 전체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의 운명과 핵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말든지
to be or not to be. 쉽게 말하면 핵 내려놓고 살든지 핵 내려놓고 살든지 아니면 핵 가지고 있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국가 운명이. 그러니까 그게 미국 상원원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원들이 계속 그 얘기하거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뭐 파키스탄 모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위 NPT 조약을 하고 난 뒤에 비정상적인 국가가 핵을 가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다 실패를 했고 인도 파키스탄 딱 하나예요.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 하나입니다. 인도는 뭐 그때 냉전 때 슬금슬금 해가지고 막 인도가 NPT 내부인가 NPT 밖이에요. 핵을 가졌는데 바뀌죠. 바뀌죠. 근데 그때 월남전 뛰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예. 미국이 정신이 없을 때 설정 만들었고 뭐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중국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이제 방치가 된 거고. 그게 대해서 파키스탄이 불안감을 느끼니까 또 얼렁뚱땅 해가지고 가졌는데 그걸 사실은 이제 그건 좀 다른 케이스가 다른 지금 MAD 상호 확증 파괴에 의해서 억지력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걸 인도 파키스탄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근데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세계 전쟁으로 그러니까 뭐 중국이든 지금 구소련이든 아니면 러시아든 미국이든 이렇게 들어가서 뭐 영국 불란서 해가지고 다 들어와서 인도 파키스탄의 이해관계 때문에 거기서 다 핵 전쟁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지정학적으로 뜨거운 지역이 아니다 이거죠. 그걸 또 화산 지역이 아니다. 화산 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그렇게 인도와 파키스탄의 억제력이 부분적으로는 걸려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상호 억제하고 있는 상태고 둘이 투닥거려 봐야 그거는 지정학적으로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못 되는 지역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다 아는 우리 소리지만 자체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잘 알아야 야 그거 뭐 왜 그래 인도 파키스탄도 NPT 바깥에서 핵무장 했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희 관점에서는 그 인도 파키스탄은 일단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아니다. 그다음에 둘 사이에 상호 확증 파괴 게임 하고 있는 거다. 일종의 둘 사이에 균형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아마 여기는 ICBM 개발은 아예 시도를 안 할 걸요. 그러니까 즉 인도 파키스탄 둘 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이 거의 대륙적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자기 방어 억지를 제기하고 공격적으로 인도를 먹을 수 있는 행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죠. 그래서 이제 둘 다 핵 국가가 되고 NPT 밖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은 육상의 소총부대끼리의 싸움입니다. 아직까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인정된 예외적 자기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국한된 경우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세계 이 소위 생산 기지로서 중국에서부터 지금 이제 베트남으로 좀 몰려갔다 인도까지 와장창 가게 될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또 좀 두고 유동적인 것 같고 그건 한참 먼 미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 안 했잖아요. NCND입니다. 핵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핵을 가졌다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은 핵실험을 6번을 했어요. 하고 뭐 노골적으로 다 알려줘.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핵실험을 한 적이 없고 자기가 핵을 가졌다 안 가졌다도 표방을 안 해. 맞아요. 그러니까 NCND예요. Non-confirmation, non-denial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핵보유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핵보유를 하고 있을 것 같아라는 추정이거든. 그렇죠. 왜 그렇게 추정하죠, 사람들이 근데? 우선 여러분 핵실험을 해야 핵보유국이거든 이게. 근데 핵실험을 안 한 나라인데 왜 핵을 가졌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옆에 이제 이란이 있죠. 예, 예.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이스라엘이 핵을 가졌다는 거는 핵실험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너 핵무기 가졌어 그러면 침묵. 너 핵무기 안 가졌어?
침묵. 이 상태인데 왜 이스라엘을 핵보유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중동 특히 이란하고 옆에 이제 시리아 아주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한 국가들이 이란의 군사 능력에 대해서 핵력까지 포함됐다. 특히 이제 그 프랑스가 핵을 가지고 프랑스의 기술이 작용이 돼서 실험을 하지 않고 혹은 위탁했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핵 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움직임, 그러니까 에비던트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몇 가지 없어요. 이스라엘이 없다고.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부정확한 표현이고 뭐냐면 핵실험 한 바 없지만 핵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고전장 같이 우리 문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평양의 에이전트 같아. 내가 보기에는 고전창이 보기에는. 근데 에이전트든 아니든 간에 에이전트로 보고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란의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란 주장이죠. 이란의 주장인데 이게 왜 잠깐만요. Nobody confirm. 원래 이 핵무기를 가지려면 실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실험을 해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실험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꽤 설득력 있는 추정이에요. 저도 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프랑스가 핵 실험을 할 때 이스라엘 과학자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핵무기 보유할 때 축적한 실험과 테크놀로지를 고스란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라고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정을 해서 이스라엘이 핵무기 보유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인데 그러니까 이 자체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야 인도 파키스탄도 자체 저게 핵무장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시려면요 일단 대한민국을 딱 띄어내 갖고 남극에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남극에 갖다 붙이면 우리 자체 핵무장해도 돼. 핵무장은 되지. 돼요. 그러면 돼요. 혹은 그러면 돼요. 왜냐면 근데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이건 전 세계 화약고 중에 화약고예요. 이게 그렇죠. 분화구라고. 완전 뇌관이라고. 나중에 여기서 자체 핵무장한다는 거. 우리가 핵무장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잠깐만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 문제는 우리랑 달라. 한반도랑 달라요. 거기는 인도 아대륙이고 인도 아대륙 내의 게임이에요. 그 인도 서브컨티넨트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도 아대륙 내의 게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도 뭐 핵무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장해야지. 천만에요.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한 바 없고 핵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없는 핵실험 없는 핵무장 국가로 추정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고 함부로 핵무장한 나라, 그 핵국가야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로 개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남아공이 남아 있는. 남아공. 이제 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때는 뭐 이제 소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이라서 다른 요소가 있는데 남아공은 소위 뭐 인종차별 국가로 아파르타이트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해서 이제 만델라 흑인 정권으로 바뀔 때 남아공 그 인종차별 국가가 있을 때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레짐이 체인지를 하면서 핵과 레짐 체인지를 동시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은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는 그러니까 남아공은 핵을 내려놔버렸죠. 내려놔버렸죠. 나라가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평양이 지금 아주 선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배제된 거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좋죠. 핵 완전히 내려놓고 사찰 받고 무한 사찰 받고. 그러면 알라힘. 나도 그럼 나는 그때가 되면 나 백모 이 세뇌 탈출에 김정은을 한번 초대해. 당연히. 그럼 나 떼돈 버는 거야. 저기 충성맹세하고. 그런데 그거는 it's impossible. 그건 뭐 불가능하고. 이게 대략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인데 결국은 그리고 전적이 너무 지저분하고 피비린내가 나요. 너무 위험하고. 제일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자꾸 이상한 이상한 시대착오적인 반동들이 이야기하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예. 아, 김정은이는 괜찮은 친구야. 포기할 수 있어. 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북한이 아니라 김정은 혹은 북한이 네. 핵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질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우리 국내 정치용으로 네. 뭐 이런 조건이면은 그럼 어떻게 포기할 수 바꿔야 돼? 김정은과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은 사교 전체주의 체제와 핵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죠. 이건 떼어낼 수가 없어요. 떼어낼 수가 없다. 그게 지금 미국 정보수장들이 엊그저께 미 상원 음. 정보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걸 네. 떼어놓는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영생교 핵보유 영생교를 미국 입장에서는 인정할 거냐, 아니면 영생교 자체를 문지를 거냐.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는 그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미국으로서든 또 우리 나로서든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 일입니다. 핵보유 영생교를 미국이 인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비핵화를 그럼 결론은 해방밖에 없네. 해방밖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결론은 해방밖에 없어요. 해방밖에 없는 결론. 그래서 문제는 그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건 자명한데 왜 우리 30년 동안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 문제가 이제 핵 소위 말하자면 위기가 생긴 게 1993년 아니에요. 예. 만 25년이 지났어요. 사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질문된 가장 그 어리석은 질문은 북한이 핵을 어떤 조건이 되면 핵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다 같이 그런 환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비핵 개방 3천. 그러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저께 고든창이 얘기한 거 제가 세상에서 얘기한 게 맞아요. 뭐냐면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그게 미 정보국장, 미 국방정보국장, 미 CIA 전부 다가 CIA 국장, 이 정보수장 3명이 나란히다. 김일성 영생교 체제는 핵을 못 내려놓습니다. 라는 게 결국은 게임의 기본 전제예요. 전제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오늘 왜 핵이 어떤 성격을 가진 무기인가. 네. 그게 핵이 무장이 되었을 때 무장하려고 할 때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건 굉장히 다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영생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비정상 노말하지 않는 국가가 혹은 정선 5개국이 아닌 국가가 핵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자기 목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와 같은 화산지대에 있는 그렇죠. 지정학적 화산이 아니고 화산지대. 분화구입니다. 지정학적 분화구. 분화구에 있는 비정상 국가가 핵을 내놓고 핵과 운반체를 갖춰. 이거는 그 순간 사실은 데드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데드 운명. 문제도 운명이에요. 데드 운명.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은 이제 그러니까 핵무장 영생교가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조국이가 쓴 책에 나와요. 조국이 말이에요. 그게 조국 핵무장 영생교가 우리의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다. 그러니까 받들어 모시고 살면서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간다. 이게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핵무장 김일성 영생교에 대해서 ICBM 무장 김일성 영생교에 대해서 문재인 586 집단은 이제 그걸 받들어 모시고 사는 항복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항복을 하면서 이 인간들은 항복선을 했죠. 아니요, 항복선을 했죠. 근데 이 인간들이 이제 이 국민들한테 강요한 가짜 딜레마가 뭐냐면 전쟁이냐 평화냐. 너 평화 좋지. 평화 좋으면 평화하려면은 핵무장 영생교를 우리의 교류 협력 파트너 상전으로 모시고 항복해야 돼. 이게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 이때까지 펼쳐온 평화 드라이브, 가짜 딜레마, 전쟁 평화 가짜 딜레마 드라이브인데 똑같은 짓을 지금 홍준표나 제도권이 똑같은 짓을 해. 야당도 오피니언 리더 조선일보도 지난번에
결론은 결국은 여기는 또 항복이냐 핵무장이야. 그렇죠. 핵무장이냐. 핵무장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항복이고 한쪽은 핵무장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딜레마고 그건 문재인의 수법이고 여기 이제 이른바 제도권 우파, 제도권 보수라는 것들, 이른바 보수 우파 파리들은 항복이냐 핵무장이냐를 갖고 이제 들이밀 장사를 해요. 핵무장이냐. 항복이냐 핵무장.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가짜 딜레마거든.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죠. 퍼스트 딜레마죠. 퍼스트 딜레마요. 근데 그 가짜 딜레마인데 우리가 자체 핵무장이라는 게 한 5가지 이유로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하나씩 한번 꼽아 보세요. 첫째, 우리가 어떤 의지가 있더라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걸 다 포기하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세계 시장으로부터 튀어나가고, 세계 시장으로 튀어나가고, NPT 튀어나가고, 그다음에 세계 금융 질서로부터 튀어나가고, 그러면 행복하죠. 그다음에 자족 경제, 오탈키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 국가가 되면 되네. 되죠. 그래서 항복이란. 근데 그걸 노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예.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옵션이 존재합니다. 예, 우리들의 노력과 옵션이 존재하는데 핵을 평양에 이 골치 아픈 평양에 그냥 고분고분해서 패배주의적 인정을 하고 항복을 하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가고 또 아니면은 야 핵 문제는 우리 거 아니야 미국 너 거니까 너가 해결해. 그 너가 잘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핵무장할 거다 엄포를 놓는데 미국은 평양에 용인하지 않듯이 우리한테도 용인하지 않고 두 번째는 미국의 말하자면 제어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우리를 둘러싼 중국이나 일본도 용인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핵을 우리가 무기를 만약에 외교적으로 미국한테 풀고 뭐 푸고 다 하고 평양이 그거 하고 한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아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이에요. 역사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수단과 레버리지가 존재하는데 실제 문제 해결 자체를 막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이냐 핵무장이냐. 항복이냐 핵무장이냐. 이제 그 이른바 보수파리, 이른바 우파파리들의 주장은 결국은 하나의 망상이에요. 저는 이제 5가지 이유를 이렇게 꼽아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조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의 세계 질서, 세계 시장 속에서 완전히 튀어나가가지고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인데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적 이상한 원시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불가능한 거. 또 하나의 북한으로도.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핵은 결국 억지력이잖아요. 우리는 저기 뭐 세월호 같이 한 400명만 죽어도 나라가 흔들린다는데 그걸 빠뜨렸네. 쟤들은 1990년대 200만 300만을 굶겨 죽이고도 나라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쟤들은 기본적으로 핵을 가지고 억지시킬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쟤들을 억지시킬 수가 없다. 그게 북핵의 문제거든. 그건 이제 그보다 더 이제 근본적으로 잡아야 될 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래서 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전술핵을 즉 평화는 우리 문정부와 다르게 평화는 베제티우스를 의미하면서 이제 평화는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을 많이 해요.